부동산 풍선 효과 의미와 그로 인한 시장 분위기 알려주세요. 어제 오후 동네 카페에서 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남성분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 친구야, 강남 규제하면 다른 데 오른다니까. 풍선 효과라는 거 모르나?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어. 돈은 어디론가 간다고. 그 순간 다른 분이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게 언제 얘긴데? 지금은 다르다니까. 풍선 효과 같은 건 이젠 안 통해. 시장 자체가 죽었어. 어디도 안 오른다고. 그분들의 눈빛에는 각자의 확신과 동시에 깊은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풍선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푼다는 그 원리. 부동산 시장에서 수십 년간 작동해온 법칙. 하지만 지금도 그것이 통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풍선 효과란 무엇일까요?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공기가 이동해서 다른 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규제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정부가 강남 규제를 강화합니다. 대출을 막고 세금을 올립니다. 그러면 강남에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집을 사야 하는 필요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찾습니다. 강남이 안 되니 송파를 봅니다. 송파도 규제가 심하면 분당을 봅니다. 분당도 어려우면 수원을 봅니다. 이렇게 수요가 외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지역 집값이 오릅니다. 이것이 풍선 효과입니다. 한 50대 투자자의 경험담입니다. 15년 전 일이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강남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종부세를 올리고 대출을 막았습니다. 강남 집값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기회를 봤습니다. 강남에서 밀려난 수요가 어디로 갈까 고민했습니다. 답은 분당이었습니다. 강남과 가깝고 인프라가 좋았습니다. 강남 대처제로 완벽했습니다. 분당에 집을 샀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1년 만에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강남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분당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풍선 효과였습니다. 이런 패턴은 수십 년간 반복됐습니다. 정부가 규제하면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 주변을 노렸습니다. 강남 규제하면 분당과 판교가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 규제하면 경기도가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체 규제하면 지방 광역시가 올랐습니다. 풍선을 두르면 어딘가가 부풀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풍선 효과가 작동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합니다. 주거 수요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규제로 없앨 수 없다고,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집이 곧 재산입니다. 노후 대비 수단입니다. 사회적 지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집을 사려고 합니다. 정부가 강남을 막으면 다른 곳을 찾습니다. 서울이 안 되면 수도권을 찾습니다. 신축이 비싸면 구축을 찾습니다. 아파트가 안 되면 빌라를 찾습니다. 수요는 형태를 바꾸며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풍선 효과가 작동할까요?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예전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요 자체의 감소입니다. 예전에는 집사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많았고 결혼도 많았습니다. 아이도 많이 낳았습니다. 주택 수요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결혼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낮습니다. 젊은 세대는 집 사기를 포기합니다. 평생 전월세로 사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본적인 수요가 줄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대출 규제입니다. 예전에는 대출이 쉬웠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었고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대출을 못 받으면 집을 못 삽니다. 아무리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수요가 있어도 실현되지 못합니다. 풍선 효과의 동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투자 심리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이 무조건 올랐습니다. 어디를 사든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없습니다. 부동산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투자해서 손해본 사람들을 봤습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쪽이 막혔다고 무작정 다른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한 60대 투자자의 고백입니다.
예전에는 눈 감고 샀다고 합니다. 어디든 올랐으니까요. 강남이 안 되면 분당, 분당이 안 되면 수원. 망설임 없이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신중해졌습니다. 진짜 오를까 의심합니다. 여러 번 확인합니다. 전문가 의견도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결국 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시장입니다. 풍선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아닙니다. 약하고 느립니다. 때로는 작동하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봅시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강남을 강하게 규제했습니다. 종부세를 올리고 대출을 막았습니다. 양도세도 강화했습니다. 강남 투자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이 크게 올랐을까요? 일부는 그랬습니다. 송파 일부 지역이 올랐습니다. 분당 판교도 올랐습니다. 풍선 효과가 작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서울 전체가 주춤했습니다. 강남이 막혔다고 다른 곳이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오르거나 정체했습니다. 예전 같은 풍선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방은 더 약했습니다. 서울 규제가 강해졌을 때 지방이 올라야 합니다. 풍선 효과대로라면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방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에는 근본적인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서울 규제와 상관없이 지방은 어렵습니다. 풍선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지방 거주자의 경험입니다. 3년 전 서울 규제가 강화됐을 때 기대했습니다. 지방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잠깐 올랐습니다. 뉴스에서도 지방시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1년도 안 돼 다시 떨어졌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풍선 효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풍선 효과가 다시 강해질까요? 아니면 완전히 사라질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말합니다. 풍선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지 시차가 길어졌을 뿐이라고, 언젠가는 작동할 거라고 합니다. 다른 전문가는 반대합니다. 이제 풍선 효과는 끝났다고, 시장 구조가 바뀌었다고, 예전 공식은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풍선 효과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조건부입니다. 모든 곳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정 조건이 맞아야 작동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입지입니다. 좋은 입지로만 수요가 이동합니다. 강남이 막히면 송파, 분당 같은 좋은 곳으로 갑니다. 외곽이나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교통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출퇴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아무리 싸도 교통이 불편하면 수요가 안 갑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인프라입니다. 학교, 병원, 쇼핑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살기 편해야 합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면 선택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개발 호재입니다. 미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재개발 계획이나 교통 개선 같은 것들입니다. 현재는 부족해도 미래가 있으면 수요가 갑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곳은 여전히 풍선 효과를 받습니다. 강남 규제가 강해지면 그런 곳들이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조건을 못 갖춘 곳은 소외됩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경기도 신도시 거주자입니다. 서울 규제가 계속되면 수도권으로 수요가 올 거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은 그런 징후를 보입니다. GTX 역세권 같은 곳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니 관심을 받습니다. 제한적이지만 풍선 효과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반면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로 외곽 거주자입니다. 자신들 지역으로는 수요가 안 온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풍선 효과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합니다. 여기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풍선 효과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규제한다고 다른 곳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풍선 효과를 믿고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풍선 효과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조건을 따져보십시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풍선 효과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십시오. 입지가 좋습니까? 교통이 편리합니까? 인프라가 있습니까? 개발 호재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십시오. 조건이 맞으면 풍선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서울이 규제되어도 그 지역으로 수요가 안 갑니다. 헛된 기대는 손해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근본을 보십시오. 풍선 효과는 표면적인 현상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풍선 효과 없이도 오를 만한 곳인지 판단하십시오. 처음 카페에서 만난 두 분 중 한 분을 나중에 다시 만났습니다. 풍선 효과를 믿던 분이었습니다. 경기도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GTX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왜 그곳을 선택했냐고 물었습니다. 풍선 효과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풍선 효과는 보너스라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교통이 좋아진다는 것, 개발 계획이 확실하다는 것, 살기 편한 환경이라는 것,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봤다고 합니다. 풍선 효과는 기대는 하지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접근입니다. 풍선 효과를 이해하되 맹신하지 않는 것, 가능성은 열어두되 확신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복잡합니다. 풍선 효과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풍선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 흐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